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가 몰빵 중인 AI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준비 중인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주도가 될 수 있는 AI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집으로 전부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새로운 AI를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O3라고 하고요. 실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깊게 고민하는 AI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한층 향상된 고급 추론 AI 모델 O3를 공개를 했고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내년 1월 말에 O3를 미니 먼저 출시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작은 버전을 먼저 출시하고 곧이어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추론 AI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추론 능력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나온다. 빠르게 뭔가를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고 확실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답을 내놓는 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대답이 조금 더 확실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1과 마찬가지로 응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면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작업에 초점을 맞춘 벤치마크에서는 O1보다 O3가 약 22% 정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점점 더 나은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을 하는 AI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정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AI를 준비하는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나라고 한다면 이번에 버레이즌이 얘기를 했죠. 새로운 AI에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라이즌이 5G 사설망 솔루션에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결합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뭔 소리냐? 간단합니다. AI 기반 5G 플랫폼은 개발자가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G에 AI를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서비스를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국에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GPU, 하드웨어를 탑재를 시키고요. 이용자와 근접한 네트워크 구간에서 AI 앱의 전송 속도를 상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거운 AI들, 많은 데이터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버라이즌 5G 사설망은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지원해 각각의 서비스에 최적화한 초저하 지연, 대용량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옮기고 더 빠르게 옮기고를 이 5G 사설망에 AI를 넣음으로써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새로운 AI를 위해서라면 더 나은 통신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AI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데이터를 많이 쏟더라도 통신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서 같은 속도로 정답을 나오게 만들거나 당연히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좀 더 빠른 걸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AI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통신 환경이 결국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차기 FCC 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라는 거죠. 왜 시켰을까? 브랜든 카는 구글, 넷플릭스 등이 미국의 농어촌망 등 인프라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망공정 기여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브랜든 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통신망 인프라가 여기저기 깔려야 된다. 통신망 인프라가 여기저기로 넓혀져야 된다라는 걸 항상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 위원은 5G 십자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통신 인프라 확산 정책을 펼치고 일부 정책은 민주당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연방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5G 십자군, 무조건 5G 깔아야 되고 중요하고 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신 인프라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FCC 연방통신위원회에서 5G를 밀어주면서 아마 이번에 이 바이든 시절에 입안된 BAD 프로그램도 지속되고 오히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첫 번째 전략은 연방통신위원회 이 위원장 자리에 5G 십자군을 앉혀놨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략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뭐 두 번째 전략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2016년 대선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인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그게 조지 글래스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후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친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네,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트럼프가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화웨이 제재를 시작했죠. 그래서 포르투갈 대사일 당시 중국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반대하기 시작했죠. 화웨이 뭐하냐? 화웨이 빼라. 통신장비에서 가져가라. 빠져나가라. 화웨이 쓰고 있는데 다 잘라내라. 진행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강경파로 같이 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조지 글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 포르투갈이 주요 항구 건설을 중국 업체에 맡긴다면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5G 통신 인프라를 키우는 사람, 두 번째는 중국을 제재하는 사람을 넣어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미국 내 5G 통신 인프라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 뭘 위해서? 더 나은 AI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최종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망중립성 폐지입니다. 이 망중립성이라는 게 뭘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과거 대통령이 되자마자 폐지시킨 거예요.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버라이즌, AT&T 뭐 이런 기업들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 트래픽을 많이 먹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흔히 얘기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누가 봐도 트래픽을 많이 먹죠. 근데 얘네들도 다 동등한 트래픽에 동등한 비용을 내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더 많이 먹는 애들은 동등한 트래픽에 동등한 비용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지연이 되든 아니면 조금 더 오래 걸리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돈 조금 더 낼 테니까 트래픽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순 없어? 뭐 이런 생각 한다고. 근데 망중립성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트래픽에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돈으로 해야지 공정하지 못하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서비스에 따라 속도를 차별화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너네들한테 트래픽 좀 더 주고 조금 빠르게 해줄 테니까 돈 뭐 50% 좀 더 내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실 투자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같은 속도로 그냥 다 똑같이 하면 되죠. 왜냐면 돈을 많이 쓰든 트래픽이 많든 적든 어차피 똑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통신망에다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너네들이 트래픽 많이 먹으면 돈 많이 내고 그만큼 빠르게 쓰고 싶으면 돈 내라. 근데 나는 트래픽 안 먹고 많이 안 쓰고 싶으면 돈 적당히 내라. 하는 게 트럼프의 당연히 방향이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을 폐지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ISP는 트래픽에 대한 차별화. 트래픽 많이 먹어? 많이 줄게. 돈 많이 내. 유료 우선 처리, 특정 콘텐츠 차단 등의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맞죠? 필요한 사람은 돈 더 내고 빠르게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덜 내면 되는 거고. 근데 2023년 10월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선 보건규칙 초안을 승인을 했고요.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데 아직 뭐 통과됐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방향은 망중립성을 다시 복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트래픽에 대한 차별화를 두지 못하게끔 가는 방향에 있거든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트럼프는 다시 박살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초안을 다진 거예요. 위원장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 강경파 올리고 하면서 망중립선 폐지하고 통신망을 키워서 필요한 AI 기업들, 통신망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단가 차별 두고 트래픽 많은 회사들한테 돈 더 받고 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통신 키우고 AI 키우자라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2017년도부터 이어지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통신 장비 중국 규제 강경파를 등용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중국 지하철에 지금 아직 그 어느 곳도 진행하지 않는 5.5G, 그러니까 5G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6G 통신으로 가는 과도기로 5.5G 통신으로 통하는 5G 어드밴스드 네트워크가 베이징 지하철에 깔렸습니다. 중국 화웨이와 차이나 유니콤이 손잡고 구축을 했으며 세계 최고속 5G 어드밴스드 지하철 네트워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G도 빠르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베이징의 4차 순환로라든가 부도심 등 지역에서 5G 어드밴스드 커버리지를 열심히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5G 어드밴스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좀 빠르죠. 그래서 지난 8월 베이징에서 5G 어드밴스드 정식 상용화를 선언한 이래 이미 7,000개 이상의 5G 어드밴스드 기지국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빠른데 좀 이거 좀 제재가 필요하고 견제가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벌써 지금 견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뭘로 들어갑니까? 일단 미국의 중국 통신 제재입니다. 중국의 미국 통신업체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에 대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중국 해커들은 미 법무부가 합법적 감청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전화번호 거의 전체 목록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미 정부가 알고 충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커들이 미국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다 빼갔다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조치만으로 해킹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 그러니까 차이나텔레콤을 전면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퇴임 전에 조금 더 강력한 또는 새로운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중국을 제재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미국 네트워크 침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중국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지금 보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이미 하고 있는지 나는 밝히기 싫다. 근데 사실 뭐 화가 났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TP-링크 와이파이 라우터를 못 쓰게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죠. 미국이 국내 가정용 와이파이 라우터 시장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 업체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지 마.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부터 미국에서 TP-링크 라우터 제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TP-링크는 미국 가정용 그리고 소기업 라우터 시장의 절반 이상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 분석 결과 중국 해커 조직이 링크 기기 수천대로, 그러니까 이 TP-링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해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쓰냐? 그래서 백악관은 통신 장비 공급 부문에서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중국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중립성을 폐지하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통신망에 대한 확장을 더 진행을 하고요. 이 중국에서 커지고 있는 5.5G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미국 내에서의 5.5G에 대한 지원, 오픈랜, 그리고 추가적인 중국 제재가 더 심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 가지고 왔죠. 항상 얘기하는데 이노와이어리스와 솔리드 두 개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냐라고 하기엔 저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사냐? 1월에서 2월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이때 시장이 조금 밀릴 수 있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지금 뭐 비관론자냐 얘기할 수 있는데 비관론자가 아니고 낙관론자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에 사는 거죠. 올라간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1, 2월에 충분히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눌렸을 때 이 두 개를 관심 가져야 돼요. 왜?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2025년부터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세,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 이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5G 통신 장비 5.5G로 넘어가는 상황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보다는 적어도 한 18,300원 라인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솔리드는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5,150원 라인대에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18,300원, 솔리드 5,150원 이하로 관심을 좀 두자. 그래서 1월에서 2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이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트럼프 수혜를 보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수혜를 봅니다. 그 테슬라 산업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 지분 혹시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4일, 23일,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